자, 이제 또 다른 시각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발표 시간인 세 번째 발제는 부산연구원 도시해양연구실장이신 박봉철 박사님께서 부산의 지역 핵심 전략 사업과 글로벌 허브 도시 완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발표니만큼 더욱더 집중해서 청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연구원의 박봉철입니다. 앞서 두 분의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부산 쉽지 않다. 뭐 하고 있냐. 뭐 이런 큰 화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발제 내용이 아마 그에 따른 어쩌면 부산 그리고 저희 부산연구원이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파워포인트의 제목은 앞에 보심과 같이 부산의 지역 핵심 전략 사업과 글로벌 허브 도시의 완성. 어쩌면 도시를 관리하고 계획적으로 접근을 해서 미래상을 설정 후 그 미래상에 다가가는 것에 그 정답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많은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법정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낸 미래상에 따라서 그 미래상에 접근해 나가는 해답은 물론 있고 그 해답에 따른 방향 또한 설정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정책 속에서 부산광역시 그리고 그 안에서 부산연구원이 의사결정 과정 내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매우 심각한 얘기를 나누셨죠. 사실 부산광역시는 매우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자산도 갖고 있고요. 소프트웨어적인 자산, 그리고 아까 정주철 교수님 말씀하셨던 교육적인 자산,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낙동강이라는 자연환경의 자산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공항 쪽 낙동강 둔치 인근에서 보는 낙조인데요. 지금 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도 지금 말투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부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 낙조만큼은 사실은 낙동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부산이 갖고 있는 자산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것은 황령산 쪽에서 바라보는 부산의 이제 전역에 풍기는 이미지입니다. 국제도시로서 저희가 비상을 하려고 매우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이 정도의 어쩌면 차분하고 어쩌면 밝은 전역의 공간을 갖고 있는 곳은 대한민국에서 본 적이 별로 없고요. 서울에서도 뭐 많은 부분 이렇게 저녁에 보는 경관이 좋다고 하는데 저는 부산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보고 계시는 것이 이렇게 슬쩍 보면 아마 서면 어딘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남포동입니다. 남포동 다 아실 텐데 ABC라고도 얘기하시네요. 근데 사실은 이건 2018년도에 나타난 저희 그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은 지역 쇠퇴, 인구 감소 이러한 부분들의 현상으로 인해서 사실은 활력이 많이 잃어버린 거는 사실인데 많은 노력을 위해서 점차 이것보다 활력적인 부분을 찾아갈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에 따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에서 상당 부분은 부산광역시, 즉 부산 지역의 미래상에 대해서 많은 부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부산의 미래상은 현재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현재의 모습은 부산의 과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처방을 내리기 위한 히스토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여건 진단부터 시작을 하고 부산광역시의 의사결정자가 가지고 있는 최종 고을 그리고 정책의 목표 그 두 가지와 함께 그것의 달성, 그 후 기대 효과까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우선 부산광역시 다 알고 계시죠? 대한민국 동남권에 있는 큰 도시이고요. 여기서 제2의 도시라는 부분도 많은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저는 큰 도시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아마 이 도시계획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모여 계셔서 이제 마음이 좀 편하실 겁니다. 이러한 도면들이 나타나야 도시계획적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인데요. 아까 궁금해하셨던 2040 도시기본계획은 2023년도 3월에 고시가 됐고 그 미래상에 맞춰서 모든 다른 정책과 방향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성이 됐었던 토지 이용 현황, 개발 불능지 세부적으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계획한 인구인 350만, 정주 인구 350만을 담기에는 사실 개발 가용지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 그보다 더 큰 인구를 계획했었기 때문에 과거에서는 외연적 확산을 목표로 해서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담고 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부산이 왜 현재 모습이 들어왔는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의 다른 이름은 피란수도입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은 다 파괴가 되었고 대한민국에 계시는 분들이 부산으로 내려오셨죠. 그렇게 내려오셔서 부산은 성립이 됐고 부산은 깨어지지 않고 계속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결과 국가정책 재건이라는 부분, 국가재건정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택지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택지로 활용하라라고 해서 이제 토지난 극복을 위한 고지대 개발이 추진됐습니다. 그것에서 나타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삼복도로라는 것이죠. 그 삼복도로도 부족해서 많은 부분 주거 지역이 필요했었죠.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됐었고 그때까지는 인구의 그리고 개발 탄력성이라는 것을 고려했으니 그래서 외연적 확산이 계속 일어났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사회적 현상인 도시 감소 그리고 인구 감소와 함께 지역 쇠퇴까지 그래서 현재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그 후에 나타난 결과가 빈집의 상승이라는 부분도 한 가지 요인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앞에서 보고 계시는 본 자료는 사실 저희 부산연구원 내에 있는 도시정보센터와 부산일보사가 함께 연구를 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8가지의 지표를 놓고 현재에 있는 빈집의 현황과 그리고 차후의 위험도를 분석해내는 지표 그리고 그 결과를 나타낸 것인데요.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빈집은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까지 제시한 심각성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1차적인 1세대가 살았던 집의 삼복도로 등 원도심에 살았던 1세대들이 이제 사망을 하고 돌아가신 후에 그것이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그 다음 세대는 그곳에 살지 않고 이제 재산적 가치 상승을 고려해서 방치를 한 거죠. 그 후 공가 또는 폐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그 지역까지 쇠퇴가 돼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도시를 바라볼 때 아까 계속 우리 인구 이야기를 했었죠. 인구 지표라는 것은 모든 정책적 방향의 지표로서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부산의 인구를 보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389만, 즉 1995년도에 이러한 인구 증가 최고 정점을 찍었고요. 현재로서는 330만까지 하락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330만이라는 숫자도 매우 중요하지만 감소하고 있는 이 기울기 안 나오네요. 이 기울기를 어떻게 감소시키느냐와 또 하나는 인구는 숫자적인 부분과 함께 이렇게 종그래프라고 그려지는 인구 구조, 연령별 인구 구조를 함께 봐야 하는 것이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눈의 봄과 같이 과거 2000년대부터 2040년으로 가면서 인구학적 지식이 없더라도 매우 위태롭다라는 것이 보입니다. 즉 청년 인구와 유년 인구가 줄어들고 그 위에 고령화된 인구가 위에 얹혀져 있는 것. 간단히 말씀드리면 생산 가용 인구 1인 한 사람이 부양해야 되는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일을 하고 소득을 계속 가지고 와도 부양해야 되는 그 노인 연령이 늘어남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회가 쇠퇴하고 붕괴 쪽으로 다가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산광역시 현재는 버티고 있으나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 왜 이렇게 되고 있는가? 물론 초저출산이라는 것도 갖고 있죠.
제가 최근에 OECD라는 곳에 가서 이렇게 발제를 하고 왔는데 거기에서 우리 중구의 합계 출산율이 0.38이라는 얘기를 하니 아니랍니다. 걔네가 0.38이라는 숫자가 아니랍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 중구의 그 지표를 얘기했는데 걔네가 아니래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제가 박봉철입니다. 그러니까 박봉철 아니랍니다. 왜냐? 0.38이라는 수는 대도시권에서 나올 수 없는 합계 출산율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라고 봤는데 합계 출산율 또한 뭐 영향을 미치겠지만 부산 외로 이동하는 청년들의 수와 전체적인 인구의 수가 많다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수도권으로 가죠.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국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해 본 결과 부산 외 이동하는 부분에서 가장 큰 것이 직업이었습니다. 기회의 땅이라고 보고 그리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서울 수도권으로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현실적인 부산의 모습이고요. 자, 다음으로 보시는 것이 좋아. 그러면 이러한 부산의 경우에 국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나타난 지표로 부산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수치적인 분석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성은 살짝 부족할 수 있지만 그래도 부산의 모습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분석해본 결과 인구 및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그나마 낫고요. 그리고 환경, 복지 분야에서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후에 안전 분야는 비교적 양호했으나 현재는 이제 싱크홀 등의 이유로 또다시 분석을 이행해보고 한번 진단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러한 부분을 종합하면 과거에 한국전쟁과 피랑수도라는 부분으로 해서 도시가 인구 확장이 매우 급격하게 늘어났고요. 그에 따라서 외연적 확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 양적 개발과 경제도약 중심의 도시 관리가 이루어졌고 그 후에 사회적 전체 현상인 인구 감소 및 지역 쇠퇴라는 것도 부산이 피해갈 수 없는 현상으로 받아들여져서 현재 지역은 쇠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로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시민 행복 그리고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정책 요구라는 방향성을 한번 제시해 봤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부산광역시는 지역 핵심 사업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전반에 따른 이야기인데 우선은 과거에서부터 이제 현재를 바라보고 처방을 내리기 위해서 부산광역시는 도시 수용력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서부터 제가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일들을 종종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러한 평가 또한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도시의 문제 그리고 삶의 질 제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라는 부분인데 이것 또한 2019년부터 저희 연구원에서 함께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기반으로 해서 부산시 정책 방향 의사결정 중에 하나로 포함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결과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산이라는 그릇 내에 얼마만큼의 인구가 살아야 삶의 질이라는 것을 제시할 수 있는지 라는 과학적 지표를 통해서 연구를 수행을 했고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부산광역시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즉 이것이 우리 도시계획 체계에 들어왔을 때 저 기본계획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관리계획 그리고 그 지구단위 계획까지 지금 보신 것과 같이 이게 부문별 계획에도 이러한 개념을 포함해서 부산광역시는 미래상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건 변화와 함께 우리가 바뀐 게 최근에서 봐서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을 놓고 갈 수는 없죠.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해제, 지금 앞에 앉아 계시는 정현욱 박사님과 마상열 박사님 계시는데 저희가 함께 노력해서 2022년 2월부터 함께 해제를 위한 매우 큰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개발제한구역, 저기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2025년 2월 25일 날 해제 총량 예외 사업이라는 것으로 지역 전략 사업을 마련을 했고 그 전략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부산광역시는 그 앞서 말씀드렸던 미래상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단위 사업에 대해서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부문의 전략 사업인데 부산광역시는 200여 개 가까운 소프트웨어 사업과 하드웨어 사업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물리적인 사업을 기반으로 우선은 제가 가지고 온 사업만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부분 해제와
와 관련한 성과 이후에 나타난 사업들입니다. 해운대 첨단 사이언스 파크 조성 사업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53사 이전 부지에 관련한 사업입니다. 계속 지지부진해 있었던 사업이고, 그러나 현재 이렇게 GP 해제에 따라서 탄력을 받고 있는 사업인데요. 본 사업은 국가 첨단 산업 육성, 도시공간 단절 극복, 그리고 글로벌 마이스 산업 구축까지 부산광역시만의 사업이 아니라 부산광역시가 그 글로벌 허브 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따지는 사업 중에 하나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트라이포트 복합 물류지구라고 해서 이것을 기반으로 한 동북아 물류 플랫폼입니다. 강서구 죽동동 화전동 일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경남의 일부 지역과 함께 교류가 있어서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렇죠. 글로벌 허브 도시라는 부분에서의 핵심 거점 사업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즉 남북권의 물류 핵심 거점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2 에코델타 시티 조성 사업이죠. 아까 그 친수구역 특별법에 의해서 지정된 사업은 부산광역시에 두 개소가 있습니다. 엘고델타 시티와 제2 에코델타 시티. 이 두 가지 사업인데 현재 계획 중에 있고 지구 지정 이후에 어떤 개발 컨셉으로 진행할지 보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으로 봤을 때 지역 전략 사업으로서 미래항공 디지털 테크 그리고 청년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되어 있는 미래산업 그리고 미래의 도시의 형태를 구축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부분 또한 부산 내부에 있는 시민 행복과 함께 글로벌 허브 도시로서의 나아갈 수 있는 성장 동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지금 보신 바와 같이 매우 중요한 사업이죠.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조감도에서는 사실 그 반쪽짜리의 활주로가 있죠.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 중에 이제 가덕도 신공항 관련 과제가 있어서 그러한 부분의 타당성을 가지고 현재는 활주로의 확장까지 고려를 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또한 부산광역시에 있는 핵심 주축 사업으로서 동북아 항공물류 중심축 그리고 국제 항공 노선 확충으로서 글로벌 기업이 인재를 유입할 수 있는 기반으로 글로벌 허브 도시 육성을 위한 기초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러한 가덕도 신공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에어시티를 또 계획하고 있고요. 이것은 뭐 말씀을 드린 것보다 다들 알고 계시지만 영종지구 그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영종지구처럼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제공항의 서브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는 개념에서 진행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예, 다음으로 에코델타 시티와 맥도 그린 시티인데요. 에코델타 시티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고요. 맥도 그린 시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네 번째로 지역 혁신 산업 그리고 개발 제한국 해제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지역 중 하나입니다. 최초의 계획으로는 우리가 그 글로벌 캠퍼스를 유치하기 위한 적지로서 활용하기 위해 준비도 했었던 주요 지역인데요. 이 부분 또한 우리가 부산이 성장을 하기 위한 동력으로서 활용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예, 그리고 연구개발특구이고요. 자,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사실은 부산광역시는 의사결정자께서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안으로는 시민들의 행복, 즉 시민 행복 15분 도시, 그리고 밖으로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도시로서 글로벌 허브 도시를 완성하는 이러한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정책적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우선은 내부적으로 15분 도시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생활권 계획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까 전에 우리 최봉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서울시에서 갖는 생활권 계획은 서울시를 위한 건데 법제화시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부산광역시도 이것을 도입을 해서 현재 6개의 생활권을 대상으로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주력의 내용은 이삼수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계획의 필요, 즉 도시기본계획
다음으로 이루어지는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본 계획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함께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현재 진행을 했었던 강동권 생활권 계획의 일부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길어지니까 이러한 형태로 주민 참여형으로 현실성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러한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실천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15분 도시라고 봅니다. 즉 걸어서 15분 내에 필요한 생활 SOC 그리고 뭐 다른 부분에서의 15분 내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도시계획 서비스, 즉 도시계획 서비스의 공정성과 공평성을 갖춰야 된다라는 부분의 시민 행복의 조건을 이루는 것이라고 보죠. 그래서 15분 도시는 사실 그러한 개념으로 저희가 갖고 있고요. 15분 도시도 사실은 저희가 15분 도시 주창 이전에 이러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공간 구성이 필요하고 어떠한 분석과 어떠한 요인을 넣어야 되는지에 따른 사전 연구를 저희가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 기반으로 해서 많은 부분 이렇게 기초가 됐었고 그 후에 나타난 것이 15분 도시라는 정책이었습니다. 그 후 보심과 같이 이것이 이제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서 15분 도시를 이루고 그에 따른 성과물로 갖고 있는 로드맵 중 하나입니다. 예, 다음으로 글로벌 허브 도시입니다. 대외적으로는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글로벌 허브 도시인 거죠. 그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 남북권 혁신 도시의 거점이라는 부분으로 3대 기반은 물류, 자본, 신산업이고 환경은 교육, 생활, 문화, 관광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겠지만 이렇게 좋은 미래상을 설정을 하고 가고 있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과 제도적 지원과 바탕이 없으면 이룰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특별법을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글로벌 허브 도시 또한 저희 연구원에 지금 허윤수 부원장님 계시는데 허윤수 부원장님과 드림팀이 이렇게 만들어낸 성과로 제시를 했고 지금도 다듬고 있으면서 계속적 홍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에 기반을 해서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살고 싶은 도시 환경 조성이라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6개의 궁극의 목표를 보면 사실은 부산광역시가 가지고 있는 지역 자산과 잠재력이라는 부분을 봤을 때 제 눈에는 다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한데 트라이포트부터 시작을 해서 뭐 대학, 글로벌 경쟁력 BIFC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저는 다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룰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육성을 할 것이며 어떠한 기대 효과를 갖는 것이냐가 다음인데요. 앞에서 보신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법의 주된 내용 중 하나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좋은 미래상을 갖고 있고 그것을 움직이기 위한 노력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률과 그리고 제도적인 부분에 기반이 되지 않으면 이루기가 너무 어렵다. 그 부분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보면 국제물류 관련 기업의 지원 혜택 그리고 혁신도시와 그리고 그 제2 혁신도시를 이룰 수 있는 유관 기업들의 이전에 따른 세제 및 이전 비용의 뭐 이런 혜택들 이러한 부분들의 고려와 반드시 구상이 요구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어쩌면 이 부분이 핵심이고 이 다음 것과 이 부분이 핵심인데 이 부분은 부산광역시가 가지고 있는 핵심 사업들과 미래상이 글로벌 허브 도시와 별개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부적인 사업들은 법정 계획에 기반으로 해서 나타난 사업들을 제시를 하였고 사실 사업들의 경우 현실성을 제시하고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복합적 기능 제고를 위한 클러스터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그래서 그 클러스터화 시켜서 한번 들여다본 것이고요. 거기에서 봤을 때 글로벌 교육 환경 조성과 글로벌 생활 환경 조성 이 두 가지의 형태로 이렇게 성장 잠재력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어쩌면 글로벌 허브시티를 이루기 위한 수단일 것입니다. 지역 자산과 함께 계획적인 사업들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미래상 후 단계별로 접근하는 전략들,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나타난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글로벌 허브시티를 이루고자 한다라는 부분인데, 즉 시민행복 15분 도시의 전략과 글로벌 허브 도시 추진을 위한 지역 자산 활용이라는 부분의 결과물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이곳이 완성이 된다고 하면 이제 우리 경남의 우주항공 복합도시 그리고 울산의 에너지 산업 도시와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글로벌 허브 도시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 제2도시로서의 위상 그리고 국제도시로서의 기능 제고, 이러한 부분을 통한 글로벌 허브 도시의 완성이라는 것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루었을 때, 즉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라는 것을 이루었을 때 아래 보고 있는 수치적인, 즉 지표로서 세계적 평가를 받고 그에 걸맞는 국제 도시로서 부산광역시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 있는 그 시민들은 그 격에 걸맞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도시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부산의 지역 핵심 전략 사업과 글로벌 허브 도시 완성이라는 주제로 마지막 발표를 해주신 박봉철 박사님 고맙습니다. 자, 부산의 현안과 또 미래의 구상을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유익한 발표였고요. 이렇게 세 분의 주제 발표를 통해서 우리 부산이 직면한 위기를 함께 이곳에서 공감했고, 또 국가의 균형 발전 방향성을 제시해보는 출발점이 바로 이곳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분의 주제 발표를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